분명했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따지지 않아도 그녀의 말 속엔 존엄이 있었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언제든 떠나버릴까봐 내 감정을 계속 참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참아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선 나 자신을 먼저 가볍지 않게 만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 내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번 일 나를 쉽게 보신 건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셨어요?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기보단 상대가 반드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이라고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선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나치게 무례해진 순간 여러분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쉽게 다뤄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없이 참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서운한 일도 줄어들고 무례한 사람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관계의 갑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매번 말을 해도 무시당할까요? 그 차이는 말투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침묵으로도 신뢰를 얻지만 잘 던진 한마디로 그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상대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 반면 정확한 타이밍에 단호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던진 말 한마디는 상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요. 첫째의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의 형태, 어떻게 말하는가. 셋째의 의도, 왜 말하는가. 서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정돈된 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는 내용은 있지만 형태와 의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 말은 내가 듣기에 많이 불편했어요. 혹시 나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신 말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장은 내용도 말투도 목적도 명확합니다. 이 말 앞에서 무례한 사람도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인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가 가장 크게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런 종류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아닌 요청, 감정이 아닌 기준, 감축이 아닌 표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이 관계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늘 존중받고 싶다면 말의 감정보다 말의 구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구조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가다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가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된 후에 꺼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직접 울림으로 꽂힙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무례한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반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울을 들이대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과 단호함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존중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갖춘 사람이
존중을 끌어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품격은 감정이 흔들릴 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서운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깊이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